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얀센 백신, 파이자, 모더나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지만 일단 기존 백신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얀센 백신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적은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얀센 백신의 평균적인 면역 효과는 한 66%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얀센 백신의 임상 시험이 시행된 지역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의 그 면역 효과 66%만으로 얀센 백신의 효과가 낮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의 교차 접종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백신이 갖고 있는 특질, 저 백신이 갖고 있는 특질이 서로 다르니까 두 가지를 다 맞으면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나중에 추가로 맞으면 보호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괜히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근거가 있을 개연성은 있는데요. 아직 실제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앞서 보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 더 높은 면역 효과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얀센 백신도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을 할 경우 더 높은 면역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은 아이돌 그룹의 한 뮤지션이 나름 이제 사람들과 자꾸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얀센 백신을 빨리 맞고 꾸준히 코로나19 검진을 받아왔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파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돌파 감염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 접종을 했지만 충분한 면역 효과를 내지 못해서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데 이 운이 나쁘게도 접촉한 코로나 환자로부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높은 시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모든 백신의 면역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역 당국은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통계를 잡아서 7월 초쯤이면 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돌파 감염이 더 많게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맞는 부스터샷 말고는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백신과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비율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까지 발표된 돌파 감염 사례는 대개 한 10만 명당 1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파이자나 모더나의 면역 효과와 얀센의 면역 효과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얀센에서의 돌파 감염이 10만 명당 한 1.4명 정도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1명이나 10만 명당 1.4명이나 사실 실제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일본 얘기도 부스터샷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네네. 일본 신규 확진자 보니까 한 1,000명, 어제 한 1,280명 됐었거든요. 뭐 네네. 좀 내려갔다고 상당히 좀 안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우려는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다가 일본에서 5차 유행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본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난 5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서던 거에서 이제 그 1,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된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이게 전 세계에서 선수단과 선수와 선수단들이 몰려오면 그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돌파 감염의 발생,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접촉 사례들로 인한 집단 감염들의 발생 우려가 있어서 예상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집단 감염이 올림픽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선수단이 또 가야 되고 관계자들도 또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기 전에 아니면 또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또 뭐 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국내에서 출발을 할 때는 백신 접종을 하고 일정 기간 아마 그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예. 현지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선수단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도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통해서 혹시 이제 불가피하게 생긴 감염이 잠복기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